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OLED 부품업체, 그죠?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BH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장비업체, 장비업체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달 전 영상에서 로체 시스템즈하고 FNS 테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요 ICD, 정말 간만에 듣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식각 장비 업체입니다. 네, 식각인데 반도체 쪽은 아니고 디스플레이 쪽.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디스플레이 식각 장비 업체고요. 원래는 이쪽은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 주로 잘 하는 쪽인데, 이쪽을 계속해서 국산화를 해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다가 주로 납품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국내 마켓시어가 한 50% 정도, 국내 디스플레이 쪽에 한 5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용 OLED 투자가 일어나면 6세대하고 8.6세대, 자 그러면 시가 장비가 좋아지겠죠.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자 이 회사가 또 하나 하는 게요, 진공 물류 장비를 합니다. 요거는 디스플레이 업체한테 직납이 아니고요. 어디에다가 납품하냐면 캐논 도키. OLED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도키가 어떤 회사인지. 도키는 반도체의 ASML 같은 회사예요. 독점적인 그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제 OLED 증착을 하는 거죠. OLED 증착 쪽. 우리 반도체에서 증착은 한 세 번째 중요하나? 그 정도라고 생각되면 OLED 쪽에서는 증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FMM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공정을 통해서, 여기 이제 부품은 DMP라는 다이니폼 프린팅이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죠. 이쪽을 국산화할 노력들을 하고 있고, 장비는 정말 국산화가 쉽지 않은데, 국내 이제 선익 시스템이 일부 국산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시총 한 2천억 정도의 회사인데, 도키가 아무래도 좀 병목이다 보니까, 증착 장비가 잘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일부 선익 시스템을 채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논 도키를 통해서 이제 납품이 되니까, 자, 둘 다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ICD 머티리얼즈. 여기는 ESC, 정전척이라고 하죠. 정전척 쪽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제 반도체 파츠 이런 쪽으로 강의했던 영상들 찾아보시면, 정전척이 웨이퍼를 놓는 밑에 판때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번 OLED 투자 사이클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한 2천억 정도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다. 식각 장비 쪽에서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식각 장비 쪽이 5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진공 물류 장비, 이쪽 이제 증착 장비 업체 쪽으로 들어가는 게 요게 한 32%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작년 3분기 기준입니다. 최근에 실적 내놨어요. 작년 실적 내놨는데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151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9억, 적자를 기록했고요. 현재 시총, 오늘 2월 21일자 기준 시총이 1940억.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23년 전망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장비업체들은 정말 참고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전망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한 2200억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하고요. 한 15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일단은 이 정도 가이던스를 이제 저는 보고 있고, 미니멈이 이 정도는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ICD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사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아무래도 보고서도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이고, 스몰캡 기업들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대부분이신데,
굉장히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번 영상 같은 것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정말 투자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기업들은 실적 불확실성,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전망했던 게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작은 기업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성향하고 안 맞으시면 지나가셔도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네, 또 소개드릴 회사가요. 필옵틱스입니다. 네, 필옵틱스. 필옵틱스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원래는 OLED 쪽이 공정 장비가 주력이죠. 주로 어떤 쪽을 많이 했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A3 투자할 때 LLO,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자, 이건 뭐냐? 이걸 뭐 설명을 해야 되나? 일단 유리기판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PI 같은 것들, 이제 폴리이미드 같은 것들을, 이게 약간 그 액상 같은 상태거든요. 약간 액상 같은 상태인데 여기 놓고 이거를 굳힙니다. 굳혀서 요걸 뜯어내야 돼요. 유리에다가 뜯어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여기에다가 TFT를 형성을 하니까 요거를 레이저 가지고 뜯어내는 거예요. 여기 열을 줘서 유리 베어 글라스하고 PI를 뜯어내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몰레드 쪽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PI에다가 방막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종의 레이저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P 시스템 같은 회사들도 하죠. 네, AP 시스템. 네, 이런 회사들도 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2차전지 장비 쪽이 굉장히 주력이 됐어요. 이쪽은 노칭하고 이제 스태킹 쪽이 이제 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그동안에 셀 3사 중에 제일 보수적으로 있던 삼성 SDI가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가면서, 제가 그래서 제이스택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쪽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아직 4분기 실적이 제대로 이게 디테일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쪽이 한 36% 정도 되고요. OLED 쪽이.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쪽이 벌써 62%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옵틱스는 그냥 2차전지 장비업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가 이제 반도체 쪽, 반도체 DI 노광기, 네, DI 노광기랑 3D 검사, 인텍 플러스나 보영 같은 회사들, 네, 그런 것처럼 3D 검사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400억 정도 됩니다. 네, 1,400억 정도 되고요. 수주 잔고가 꽤 괜찮죠. 왜냐하면 2차전지 쪽이 많기 때문에 수주 잔고 흐름은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실적 한번 볼게요. 22년 실적은요, 매출 3,040억, 영업이익은 177억. 꽤 준수한 실적이죠. 시총이 2,080억. 디스플레이 하다가 2차전지 쪽으로 넘어온 업체들이 실적도 준수하고 시총도 착합니다. 그죠? 네.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제가 특집으로 설명드린 적도 있었는데, 2차전지 쪽에 아무래도 잘 시프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23년 전망치가요, 매출 한 3,700억, 영업이익은 한 21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 요게 OLED 쪽에서 긍정적인 변수들이 나오면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옵틱스도 한번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KY조님이 남겨주셨어요. SK텔레콤이 개발한 NPU가 AI 학습, 추론 연산에서 GPU보다 전력은 50% 이하, 그리고 처리 속도는 10배 빠르다는데 이거 시장성이 있을까요? SK텔레콤의 AI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좀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AI 쪽으로 연산을 하는 것들 보면요, 이제 서버 쪽에서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AI 쪽으로 연산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GPU가 제일 많이 쓰죠. GPGPU라고 해서 General Purpose GPU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최근에
A100 요거는 이제 암페어 기반이고 H100이 이제 호퍼 기반으로 나온 칩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 수출이 금지가 됐죠. 아무래도 GPT 쪽을 하는데 요게 이제 제일 나은 거고, 일단 엔비디아 칩에 비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들 A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주문형 반도체고, 이런 걸 이제 NPU라고 하죠. 네, Neural Process Unit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특화된 서비스, 네, 특화된 서비스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3대 NPU라고 하면 SKT, 지금 질문자가 주신 뭐 사피온, 그리고 리벨리온, 그리고 퓨리오사. 리벨리온이 아마 KT하고 손을 잡은 걸로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파트너십을 이렇게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화된 서비스 쪽에 이런 것들을 쓰면 전성비가 좋아지고 처리 속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대표적인 게 구글이 TPU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성비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들을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다 특화된, 최적화된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의 장점은 뭐냐?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생태계가 돼 있어요. 개발자 생태계를 무시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AI에 대해서 뭔가 엔지니어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돌려보는 게 엔비디아 쿠다 기반으로 다 돌려본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워낙 백데이터들도 많고 피봇 해보기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좀 가능한 거고, 그리고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지금 막 이렇게 특화하고 최적화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바로 GPT 쪽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쇼크예요, 쇼크. 우리 아이폰에서 모바일 혁명의 쇼크가 왔듯이 지금 AI 쇼크가 왔기 때문에 기업들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결국 엔비디아밖에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뭐 AMD나 인텔 같은 경우도 GPU를 일부 생산하고 있지만 서버 쪽은 지금 독보적입니다. 이 생태계를 왜 무시를 못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MD의 제노아라는 게 꽤 괜찮게 나왔죠. 서버 CPU 쪽 괜찮게 나오는데 왜 엔지니어들이 다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를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나요? 욕하면서. 이게 생태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인텔이 정말 바보 얼간이 같이 보이겠지만 얘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 생태계의 힘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결국 AI 쪽에서도 엔비디아가 해왔던 기존의 어떤 그 관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향을 바꾸고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 사이에 또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자기들도 뭔가 막 계속. 그러니까 결국 제너럴 퍼포즈라는 부분은 약점이긴 하지만 이런 장점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테크 투자하기 힘들죠.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그죠? 네, 좀 심플하게 법칙대로 딱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뭘 이렇게 변수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의 어떻게 보면 동력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취약점이기도 하죠. 테크 산업 기반으로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세계에서 뭔가 탑 클래스의 기술들을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저는 문화 콘텐츠 산업, K-팝, K-드라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제가 이제 IT 신인데 한 번씩 콘텐츠 다루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쪽 산업이 그만큼 저는 유망하고 충분히 분석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잡설이 많았고 오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주말 잘 쉬시고요. 꿀잠 주무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올해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매주 만나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제가 보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가장 빨리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은 텔레그램 단톡방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서 해당 이슈가 나오면 가급적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관련 뉴스와 코멘트들을 이제 올려드릴 계획이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요, 정규 강의 시간을 통해서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